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이제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과연 산타 랠리가 찾아올까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양지수가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른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주도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한 화장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에 훈풍이 불어들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HLDNI가 3,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약 22% 수준입니다. 파주 선유리 후분양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 관한 계약이고 상대방은 CLK 산업개발입니다. GST가 42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취득 예상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입니다. 하나투어가 주당 2,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356억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이렇게 공시 3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선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I 메탈은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는데요. 메타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독자적인 해저 광 케이블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에 일진전기와 LS 등 이 전선 관련주들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 외 거래에서 구리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은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입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인 미국산 구리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높은 관세를 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창과 고려아연 등 구리 관련주들 전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MD도 7% 넘는 시세를 뿜어내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호재가 나왔습니다. 16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중축하고 또 생산 설비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현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는 범양건영도 2%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정구장에서는 2%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현재 저가 매수가 몰리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종목 중 일부의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제약은 정구장에서 7% 가까운 강한 시세를 뿜어내며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1%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관세 이야기가 정말 매일매일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리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이나 KBI 메탈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수입 업체들이 미국산 구리 스크랩, 구리 부스러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관세 보복을 받을 걸 우려해서인 건지 국내 증시에 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미중 간 갈등, 특히 관세 영향에 따라서 구리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리 스크럽 쪽에 대한 이제 좀 그 부분 수입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공급 쪽에서 부족하거나 혹은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들, 그런 공급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미중 간 갈등 혹은 히토류 카드라든지 지금 이런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리 관련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이구산업이라든지 KBI, 메탈 같은 기업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구리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를 원자재로 가지고 있는 전선
변압기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굴이 연관되어 있는 첫 번째 기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중장기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선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전선 관련들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꽤 많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해저 케이블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그래도 스토리상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구리 관련주들 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본다면 전선 관련된 종목들 변압기 쪽 오히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 통제를 밝혔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삼화전자, 유니온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참 반도체 제재를 하자마자 이렇게 또 히토류 제재를 하니까 네네. 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살벌하다라고까지 느껴지긴 네네. 하는데 우리 국내 증시의 관련주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페라이트 쪽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일단 이제 결국에 미중 분쟁이 격화가 된다 하게 되면 중국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유일하게 지금 히토류 쪽입니다. 워낙 지금 히토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중국 쪽에서 워낙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히토류 쪽에 좀 수출 의존도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을 해오고 수출 통제를 해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중국에서도 결국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히토류 쪽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히토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히토류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앞전에 한 번 좀 들썩였었던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또 한 번에 좀 수급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에 있어서 결국엔 유니온 머터리얼즈나 아니면 이제 유니온 같이 이런 좀 특정적인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이익을 받는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퍼포먼스를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성에 가까울 만한 좀 재료가 나왔다고 보면 되시는데 최근 좀 유니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을 좀 놓고 보니까 아래쪽에서 좀 거래 대금들의 매집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제 바닥까지 빠졌기 때문에 유니온은 일단은 미중 분쟁에 따라서 중국에서 한 번씩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온 수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최근의 수급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한 번 좀 위로 다시 슈팅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중국 쪽에서 격화되는 이런 심리들을 좀 작용을 해주면서 히토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상승이 단기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것은 하루짜리 슈팅은 아닌 거로 보여지고요. 한 며칠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유니온 쪽에 좀 접근을 하신다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4,600원만 안 깨면 된다고 봅니다. 4,600원만 깨지 않고 오늘 만약 시간의 상한가를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아마 내일은 갭을 뜨면서 출발을 해줄 겁니다. 갭을 뜨면서 출발해주게 되면은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해야겠죠.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가 라인 손절을 잡고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의 시세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구리 관련주들, 히토류 관련주들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가지고 계실까요? KBI 메탈을 갖고 있습니다. 네. 2,300원에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KBI 메탈 2,300원에 20%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한 열흘 보름 됐나 그때 해저 터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날 적이야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고 있던 건데 네. 그때 전화가 이제 갈 수 있겠다 해서 샀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빠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에서는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시세가 예. 어느 정도 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KBI 메타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시간외에서 상승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갭상승 출발한다면 우리 총장님 매수가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구리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단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미 구리 선물 가격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가격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르게 되었을 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가 21선 닿고 그때 당시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이 이슈가 21선 맞고 떨어질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만약에 2,300원 라인대에서 크게 하회하게 되었을 때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지금 목표가 2,500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슈로 현재 구리 선물 가격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KBI 메타 2,500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S&D라는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이 어려운 시장에 그래도 공장에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공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잘 나간다라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제 S&D 같은 경우가 조미 소재를 좀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좀 신규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나 어디 글로벌 쪽으로도 불닭볶음면에 대한 부분들의 유통 채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좀 제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신규 시설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 이런 신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시장에서는 주요하게 작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적인 섹터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시클리컬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관세 강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 리스크가 많이 있는 시점에서는 결국 개별적인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개별적인 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좀 주가의 급등력은 당연히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시고 S&D 같은 경우 결국 지금 신규 캐파 증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불닭볶음면이나 하양동물 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유통망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품을 원활하게 좀 공급을 하기 위한 캐파 증설로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도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연간 예상치로 놓고 본다게 되면은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치를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일단은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액 대비 한 1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하반기 때는 매출 반영은 안 될 것이고 결국에는 S&D 쪽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은 계속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도 잡은 모습도 일단은 좀 연출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S&D 같은 경우 저는 지금 라인에서 한 27,000원이나 8,000원대 이탈은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27,000원, 8,000원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꽤 그래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그래도 지금 박스를 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 박스 상단이 한 38,000, 36,600원대 정도로 돼 보이는데 아마 이번 캐파 증설의 재료에 따라서 박스 상단 돌파해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좀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게 다소 좀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 상단을 돌파 못 해주면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박스 상단에서 일부 차익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박스 상단을 충분하게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 원대까지는 좀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드는 S&D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의 주가 움직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하한가로 직행한 상황인데요.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합병 공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공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소록스가 아라바이오를 흡수 합병하는데 또 그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정 전과 정정 후에 대한 기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기간들이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좀 뒤로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주 명부도 어느 정도 폐지가 되었는데 합병 반대에 대한 의결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한 요소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런 내용들 자체는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신규 주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하한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소룩스가 하한가 그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하락 어느 정도일지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